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소개와 진행을 맡은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만든 베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작품이 영상원 졸업 영화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졸업 작품으로 이런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한 처음 이야기의 시작?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계기는 제가 원래부터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네. 그거의 뮤지컬 라이브 버전을 녹화한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진짜 여러 번 봤는데 예.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빌리가 되면 안 되지? 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춤이라는 게 저한테는 자유와 기쁨을 여러모로 상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춤을 접할 때부터 춤이라는 대상을 그렇게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실제로도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가 그동안 묶여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춤을 추니까 되게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치유가 많이 됐고 춤한테 고맙고 빚진 마음도 있어가지고 졸업영화 찍는데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춤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찍고 싶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춤 장면들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와 또 춤을 결합해가지고 그걸 담는 게 생각은 이제 갖고 있다가도 그걸 이제 구현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춤을 이제 영상화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일단 춤을 좋아했다 보니까 춤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좀 어떤 식으로 춤을 담았을 때 이들의 호흡과 이들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달이 된다는 게 조금 약간 가슴으로 그걸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도 저희가 롱테이크로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거는 완전히 롱테이크 영화라고 정하고 찍은 게 아닌데 찍다 보니까 저희가 연습시켜 놓은 것들이 아까운 점도 있고 이 에너지가 편집으로 끊는다는 게 좀 에너지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끊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에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과 에너지에 대한 영화인데 그래서 현장에서 좀 적용됐던 지점들이 그러면 우리 이왕 동선이랑 이런 게 다 미리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끊지 말고 가보자. 편집 때 결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는 테이크를 갈 때 이렇게 무용해서 삐끗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아쉬움이 있어도 저는 전체를 다시 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스태프들도 힘들어했는데 회차는 한 9회차, 9회차, 10회차 네, 정도. 네. 그 단편치고는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을 들인 게 확실히 영상에도 다 담긴 것 같고 본격적으로 그럼 영화의 또 줄거리, 이야기에 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춤에 관한 얘기는 그럼 해보자 졸업 영화로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 속에 이 춤을 담을까라고 했을 때 이 초등학교 학생이 주인공이고 네. 그런 어떤 감염병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네. 학생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춤을 춘다, 춤병이 돈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되게 이제 신선하고 재미있고 춤 영화와 이런 것들이 결합되니까 그게 또 영화의 그게 큰 장점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를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에 얻으셨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춤을 영화에 담고 싶은데 춤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스토리의 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스펙타클이 많아지면은 내러티브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집단 무용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소재를 택하게 된 한 가지 배경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춤도 원 없이 출 수 있고 이야기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춤이란 나한테 무엇일까? 왜 춤을 주구장창 추는데 이것이 가는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제 어린 시절에 제가 6월이처럼 이렇게 춤을 추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춤을 췄으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근데 어쨌든 유월이의 캐릭터는 작가인 저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저도 춤은 안 췄다 뿐이지 그냥 필터링 없이,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저지르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났고 체벌도 많이 당했고, 드는 생각이 그때 그 선생님들이 무조건 잘못했어 라기보다는 그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던 선생님들도 사실은 다 나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구조적인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꺾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위로를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심했던 거 3가지가 있는데, 영화 찍을 때 첫 번째가 솔직한 영화를 찍는 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왜냐면 그 학생일 때 그런 욕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뭔가 좀 잘 찍고 싶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하기가 쉬웠고, 저도 그런 실수를 좀 했었는데 지금도 그 영화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만들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생이 썼을 법하고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될 법한 이야기를 써보자. 그래서 좀 저의 사실적인 현학적이지 않고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고, 세 번째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전략적으로 어쨌든 액션 연출, 그러니까 댄스 연출에 대한 거는 내가 확실히 보여주자. 이렇게 3가지만 집중을 하고 갔거든요. 솔직하고 단순하고 내가 좋아하는 댄스를 잘 찍자. 네, 이 3가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꺼내기 쉬웠던 이야기가 제 자신의 이야기였고, 어렸을 때 내가 어땠는지, 사실 어릴 때 일들이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해결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6월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유감스러웠던 거나 아니면 슬펐던 부분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6월로 풀어내니까 좀 솔직하게 그때 느꼈던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좀 어른이 돼서 지금의 시점에서도 그 시각을 함께 풀어내니까 굉장히 많은 치유가 좀 있었어요. 제가 댄스 바이러스라는 소재는 기획 단계에서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지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쵸. 댄스 바이러스를 내가 가지고 영화를 찍겠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전개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참고를 했던 게, 예전에 에버노트에 스크랩을 해놨던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일 거예요. 그 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은 기억 안 나는데 실화고 여자분이신데 헌팅턴 디지즈라고 그 헌팅턴 무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신경계통의 병인데 자신의 몸을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괴로운 병이에요. 근데 너무 지혜로웠던 게, 그분의 결정인지 부모님의 결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인이라는 사람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를 결국 통제를 할 수 있었고, 결국에 그게 좀 남도 기쁘게 하고 본인도 기쁘게 하는 춤으로 변화되어 극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감동으로 와닿아서 스크랩을 해놨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차용을 해와서 제가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집단 무용증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앵커를 통해 가지고 뭔가 또 전달하려고 했던 이야기였지. 네. 앵커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배우에게도 주문을 했던 게 이제 TV라는 프레임 안에서 나를 꺼내달라라는 식으로 저희가 즉흥을 하면서 계속 준비했던 즉흥 동작들이고, 이렇듯이 처음에 집단 무용증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 자체는 모두가 6월이 같은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심리들, 제가 아까 희노애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음. 처음에 자신한테 덮쳤을 때 음. 그런 감정들이 피어오를 수 있고 그거를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학교에 계신 혜림 선생님이 떠오른 유월이가 좀 마음이 따뜻한 친구라서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는. 예. 그 채팅창으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래의 스토리텔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 뭔가 이런 이야기,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감독님이 뭐 공부하셨을 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됐다는 뭐 장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재밌게 읽었던 영화 서적은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 시나리오 작법. 예, 그거는 청소년들이 읽어도 되게 재밌고 쉽게 세이브 쓰여질 더 것 캣. 같아요. 예, 세이브 더 캣. 그 고양이를 구해라. 예, 세이브 더 캣. 번역본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출판이 돼 있고 저는 지브리 작품 되게 좋아하고요. 애니메이션. 네. 그래서 센과치로의 행방 너무 좋아하고 그 영화도 되게 제가 재밌게 보는 이유가 개연성이 완벽히 뭐 이래서 이렇고 막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냥 주인공이 구르고 달리고 뭐 어디 맞닥뜨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런 구조들이 제가 좋아하는 형태이고 되게 예측할 수 없는 그 속에 쫓아가다 보면 감동과 교훈과 가슴이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특히 이제 지브리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니까 6월의 어떤 이 색감이랄지 뭔가 이런 또 분위기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색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영화의 색감. 예. 그러니까 청소년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참고로 했던 그 촬영적으로 참고했던 레퍼런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이 어쨌든 오늘날의 학교인데 어딘가에 있을 법한 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벌이 그렇게 있는 학교는 지금 없지만 마치 있을 법한 학교를 연출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러시아 영화 감독이 연출한 실제 북한에 들어가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태양 아래라는 제목이 태양 아래일 거예요. 거기서 북한의 학교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는 저희처럼 전기가 막 못 쓰니까 그냥 실제 태양광을 이용한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정말 오늘날에 존재하는 학교인데 비현실적인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룩을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존재는 하지만 어딘가 있을 법한 그 룩을 좀 쓰자 해가지고 촬영 감독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 레퍼런스를 제공을 했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물이 빠져있는 느낌에서 마지막에는 각자의 색깔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색깔이 처음에는 포크레인의 색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야채의 색깔들 그 다음에 짐벌의 색깔들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교복을 벗고 각자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것도 좀 촬영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 학생 중에 그 이장훈 학생이 질문한 것이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이 영화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많은 조회수를 얻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서 이 영화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엄청난 이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또 질문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단편 영화를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례가 많지는 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반응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수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배급사가 붙으면서 배급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는 배급 계약을 맺을 때도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애초에 영화를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도 좀 선플도 받고 악플도 받으면서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영화를 만든 건데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냐고 여쭤봤고 저는 10만 명만 봐도 정말 소원이 없겠다. 1년 동안 10만 명만.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5일째 되니까 한 10만 뷰가 생기더라고요. 10만 뷰.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예상 밖에 벌어진 일이어서 저도 좀 얼떨떨하고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읽어보면
이런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해주신 분들에 관한 아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탭댄스 하면 무릎 아프나요? 이 어, 질문. 네. 그 처음 할 때는 무릎이 아팠거든요. 음. 근데 이게 춤을 늘리면 코어도 세지잖아요. 코어가 코어, 이제 근육? 쉽게 말하면 복근이나 음. 그 밸런스를 지탱하는 몸의 근육인데 코어가 좋아지니까 나중에 안 아프더라고요. 네, 막 그 올라가는- 음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기존 곡이 2곡이 쓰인 건가요? 세 곡이 쓰여졌는데 3곡. 네. 이게 I'm Coming Out 리믹스 그렇죠, 네. 버전이랑 그리고 교무실에서 나오는 I'll Be Here라는 곡이랑 마지막에 Clearly라는 세 곡이 쓰였는데 예.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그 원작자들한테 직접 소통을 했어요. 제가 뭐 레이블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국내 곡이었으면 바로 전화해서 소속사에 뭐 그렇죠. 쓰고 싶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일단 뭐 딜란 하이드 클리어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인스타를 하고 있어서 인스타 DM을 보내가지고 유튜브에 이런 내 졸업 단편 영화를 찍어서 올릴 건데 써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써라. 그리고 이제 그 I'll Be Here 같은 경우도 레이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그 아티스트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메일 보냈더니 그런 좋은 뭐 취지의 작품이면은 마음껏 쓰고 알려만 달라 해서 유튜브 올리고 나서 링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I'm Coming Out 같은 경우는 그 다이애나 로스랑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 리믹스한 아티스트랑 얘기를 했어요. 리믹스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그러면은 나도 쓰면은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리믹스 아티스트랑 연락을 했더니 리믹스 아티스트는 써도 된다고 하면서 원곡을 보내주셨어요. 그 곡을.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루트로 허락을 받고 쓰게 되었고 나머지 곡들 같은 경우는 뭐 작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채워놔서 음악을 해결했습니다. 그 만약에 이 곡을 썼는데 나중에 저작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영화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이제 다 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위험이 있었는데도 예. 일단은 사용을 하셨던 거네요. 이 곡을. 그 사전 단계에 이미 이메일이나 허락을 미리 다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예. 촬영을 예, 들어갔습니다. 김나경님이 질문해주신 거 6월이 이어폰을 한쪽만 끼잖아요. 그것의 이유가 있나요? 디테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짜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인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게 현서 부모님이 현서 이어폰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끼워보신 거예요. 청력이 망가질까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어폰을 처음 껴보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얘는. 소리가.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준비시켜놓고 이제 사람이 뭐 시끄럽고 하니까 자, 액션 하는데 현서가 이어폰 끼는 데만 2분이 걸려요. 이러고 이렇게 끼는데 한 테이크 3-4번 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는 지고 있고 그래서 야 됐으니까 한쪽만 끼고 하자 그래가지고 편집할 때도 그거 좀 안 보이게 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봐버리셨네요. 제 가슴을 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감독은 꼭 리더십이 탁월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리더십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면서 많이 싹싹 빌면서 했고요. 이제 뭐 현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니까 진짜 빌면서 했어요. 해지는데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진짜. 그게 좋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품 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지금 춤을 좋아하니까 춤과 이야기가 어떻게 함께 갈지를 고민하면서 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지금 구상 중인 기획 중인 작품은 어쨌든 또 한 번 학교를 배경으로 한 댄스 뮤지컬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획이 더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6월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감사드려요. 진짜 감동이다.